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영희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절대 상상도 못할 거예요. 62세 전업주부가 어떻게 바람피운 남편으로부터 12억을 받아내고 동시에 그 남편을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시켰는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12억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단 6개월 만에 일어났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100% 실화입니다. 혹시라도 제 남편이 이 영상을 본다면 김철수 씨, 안녕히 가세요. 모든 게 시작된 건 지난 3월 15일이었어요. 남편이 산책 나간다고 하고 나가면서 핸드폰을 깜빡하고 두고 간 거죠. 평소 같으면 들고 가라고 했을 텐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그냥 놔뒀어요. 아마 하늘이 도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핸드폰이 계속 울려요. 화면에 여보라는 이름으로. 제가 여보로 저장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 있잖아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설마 하는 마음에 호기심으로 받아봤더니 여보, 오늘 공연 못 보는 거야? 뮤지컬 티켓 벌써 샀는데. 끝나고 둘이서 차 마시기로 했잖아. 그 순간 37년 결혼 생활이 산산조각 났어요.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이게 현실인가 싶어서 핀치로 제 팔을 꼬집어 봤는데 정말 아팠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남편 핸드폰을 본격적으로 뒤져본 결과 여러분, 정말 충격적이에요. 먼저 카카오톡을 열어봤는데 단체 채팅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름이 뭔지 아세요? 경로당 꽃미남들.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 채팅방에 들어가 보니까 70대 할아버지들이 서로 바람피운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댄스 강사랑 데이트했다. 나는 마트 계산원이랑 커피 마셨다. 복지관에서 만난 자원봉사자랑 영화 봤다. 마치 10대 애들이 게임 자랑하듯이 말이에요. 더 가관인 건 그들이 서로 점수를 매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몇 점짜리 만났냐고 물어보면서 여자들을 점수로 평가하는 거예요. 정말 토가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우리 남편이 그 채팅방의 멘토였다는 거예요. 다른 할아버지들한테 초보자를 위한 바람피우기 가이드까지 상세하게 올려놨더라고요. 첫 만남은 카페보다 공원이 좋다. 사람들 눈에 안 띄거든. 선물은 5만 원 이하로 하자. 너무 비싸면 나중에 꼬리 잡힌다. 절대 집 전화번호는 주지 마라. 부인이 받을 수 있다. 데이트는 주중에만. 주말은 가족 시간이다. 정말 가관이었어요. 37년 동안 성실한 가장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은행 어플을 열어보니까 세상에 3년간 총 2,400만 원이 빠져나가 있더라고요. 매달 평균 67만 원씩요. 저는 그동안 마트에서 계란 한 판 살 때도 할인 시간 기다렸는데 이 남자는 다른 여자한테 매달 67만 원씩 쓰고 있었던 거예요.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꽃집 5만 원, 카페 8만 원, 모텔 6만 원, 선물 15만 원. 이런 식으로 매주 나가고 있더라고요. 더 가관인 건 제가 용돈 좀 더 달라고 했을 때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라고 했던 그 입으로 말이에요. 특히 지난 2월 발렌타인데이에는 무려 85만 원이 나갔더라고요. 저는 발렌타인데이에 뭘 받았는지 아세요? 피곤하다는 말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자세히 파보니까 5명의 여자와 동시에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 여자 이름들이 이상하게 저장되어 있더라고요. 댄스 선생님, 댄스 학원 강사 58세, 마트 이쁜이, 마트 계산원 55세, 경로당 세대, 경로당 새로운 할머니 62세, 복지관 천사, 복지관 자원봉사자 60세. 그리고 이건 정말 충격이었는데 우리 미숙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가 있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정말 제 친구 미숙이 번호였어요. 네, 맞습니다. 제 20년 지기 친구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남편의 배신도 충격이었지만 20년 동안 자매처럼 지낸 친구의 배신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팠어요. 미숙이와의 대화 내용을 보니까 더 가관이었어요. 미숙이 철수야, 영희는 의심 안 해. 남편 괜찮아. 워낙 순진해서 37년 동안 바보같이 살았는데 지금 와서 눈치챌 리가 없어. 미숙이 그래도 조심해. 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 남편 걱정 마. 영희는 나 없으면 못 사는 여자야. 설사 알아도 이혼은 못할 거야.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37년 동안 이 남자를 위해서 제 모든 걸 바쳤는데 뒤에서는 저를 바보 취급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찾아보니까 남편이 각 여자들한테 서로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댄스 강사한테는 아내가 병으로 요양원에 있다고 했고 마트 계산원한테는 이미 별거 상태다라고 했어요. 경로당 할머니한테는 곧 이혼할 예정이다라고 했고 복지관 자원봉사자한테는 아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했더라고요.
정말 창의적이지 않나요? 각각 다른 스토리를 만들어서 여자들을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 친구 미숙이한테는 영희는 성격이 너무 차갑다.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했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차분해지더라고요. 아마 너무 충격이 커서 감정이 마비된 것 같아요. 이제 확실히 정리할 때가 됐구나. 하지만 그냥 이혼하면 재미없죠. 37년 동안 이런 식으로 속고 살았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완벽한 복수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남편이 모르게 핸드폰에 몰래카메라 앱을 설치했어요. 요즘은 이런 기술이 정말 발달했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검색해보니까 의심되는 배우자 감시하는 법 이런 영상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했죠. 남편이 어디서 누구랑 만나는지 뭘 하는지 모든 게 다 녹화됐어요. 심지어 통화 내용까지 녹음됐어요. 정말 기술의 발달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은행 내역 3년치를 모두 프린트했어요. A사 용지로 무려 147장이나 나왔어요. 매달 67만 원씩 3년이면 정말 큰 돈이더라고요. 카카오톡 대화도 모두 캡처했는데 스크린샷만 500장이 넘었어요. 혼자 하기엔 한계가 있어서 변호사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무료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변호사가 제 상황을 듣고는 눈이 반짝이더라고요. 이 정도 증거면 재산 분할 50% 위자료 정신적 피해 배상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장기간 지속된 불륜과 경제적 손실이 명확하게 입증되니까요. 우리 집 재산이 총 18억 정도 되거든요. 아파트 12억, 예금 4억, 주식 2억. 그러면 재산 분할만 9억이고 위자료랑 정신적 피해 배상까지 합치면 12억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황혼 이혼이 정말 많이 늘고 있어요. 2024년 통계로는 50대 이상 이혼이 전체 이혼의 37.6%나 됩니다. 특히 부인분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진짜 제 복수의 핵심이 있었어요. 바로 사회적 매장이었죠. 돈도 중요하지만 37년 동안 저를 바보 취급했던 그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어요. 실행에 옮긴 건 4월 1일, 만우절이었어요. 참 적절한 날짜죠. 먼저 남편의 바람 상대 5명에게 모두 같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김철수 씨 부인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롯데백화점 8층 카페에서 만나서 얘기했으면 합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니 꼭 나와주세요. 처음에는 안 올 줄 알았는데 5명 모두 왔어요. 그 모습이 정말 볼만했죠. 하나둘씩 들어오면서 서로 얼굴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너도 왔어?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저는 미리 가서 6인용 테이블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5명이 다 모이자 제가 입을 열었죠. 여러분 모두 김철수라는 같은 남자와 관계하고 계시네요. 참고로 김철수는 제 남편이고 37년 결혼 생활 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외에도 다른 여자들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자리는 정말 아수라장이 됐어요. 처음에는 조용했는데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더라고요. 댄스 강사가 뭐라고요? 철수 씨가 결혼했다고요? 아내가 요양원에 있다고 했는데 마트 계산원이 거짓말. 저한테는 별거 상태라고 했어요. 경로당 할머니가 이상하다 했어. 곧 이혼한다고 했는데 복지관 자원봉사자가 치매 걸린 아내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제 친구였던 미숙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차분하게 준비해온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은행 내역서, 카카오톡 스크린샷, 몰래 찍은 사진들. 증거가 너무 확실하니까 누구도 변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 제 친구였던 미숙이는 영희야 미안해. 나도 몰랐어. 철수가 너희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미숙아, 20년 우정은 오늘로 끝이야. 그리고 여러분 모두 이 일을 각자 가족들에게 털어놓으세요. 안 그러면 제가 직접 알려드릴 거예요. 댄스 강사가 이런 일이 알려지면 저희 학원에 피해가 라고 하니까 제가 그럼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그 카페에서 1시간 넘게 실랑이를 벌인 끝에 결국 5명 모두 자기 가족들에게 털어놓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김철수와는 완전히 관계를 끊겠다고도 했고요. 특히 재미있었던 건 그들이 서로에게도 화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신도 속은 거였어. 우리가 다 바보였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나중에는 제가 없어도 그들끼리 싸우고 있더라고요. 집에 와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아마 댄스 강사와 만나려고 했다가 연락이 안 되어서 당황했을 거예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가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펼쳐놨어요. 사진, 동영상, 카카오톡 대화, 은행 내역, 그리고
오늘 5명의 여자와 만난 카페에서 찍은 단체 사진까지. 남편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건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증거가 너무 확실하니까 변명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영희야, 이건 설명할게. 할 말 있으면 법정에서 하세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이혼 소송을 냉정하게 진행했어요. 남편이 며칠 동안 빌고불고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어요. 남편이 한 번만 용서해달라. 다시는 안 그러겠다. 상담받자고 했지만 37년 동안 쌓인 분노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 없잖아요. 더군다나 3년이나 지속된 일이고 5명이나 되는 여자들과 바람을 폈는데 재판 과정에서도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어요. 남편 측 변호사가 일시적인 실수였다.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저희가 준비한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소용없었어요. 특히 경로당 꽃미남들 단체 채팅방 내용이 결정적이었어요. 3년 동안 체계적으로 바람을 피운 게 다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판사도 이 정도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분류는 처음 본다고 할 정도였어요. 6개월 후 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재산분할 9억, 위자료 2억, 정신적 피해 배상 1억, 총 12억이었어요. 하지만 돈보다 더 만족스러운 건 다른 거였어요. 남편의 바람 소식이 온 동네에 퍼지면서 그가 다니던 경로당에서도 쫓겨났고 동창회에서도 제명됐어요.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죠. 특히 경로당 꽃미남들 채팅방 멤버들의 부인들이 제 얘기를 듣고 모두 연합해서 남편들을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채팅방에 있던 할아버지 7명 중 4명이 이혼당했다고 들었어요. 나머지 3명도 집에서 무릎 꿇고 빌고 있다더라고요. 정말 인과응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함께 나쁜 짓을 하면 함께 망하는 거죠. 지금 저는 12억으로 강남에 작은 아파트를 사서 혼자 살고 있어요. 3룸짜리인데 정말 자유롭고 평안해요. 37년 동안 눈치 보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요. 매일 오전에는 헬스장 가고 오후에는 독서 모임 참석하고 저녁에는 요리 클래스 듣고 이런 게 진짜 제 인생이었구나 싶어요. 특히 요리 클래스가 재미있어요. 37년 동안 남편 입맛에 맞춰서 요리했는데 이제는 제가 먹고 싶은 걸 만들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3개월 전에 새로운 인연을 만났어요. 독서 모임에서 만난 68세 호라비신데 정말 신사적이고 따뜻한 분이에요. 부인을 5년 전에 암으로 잃으셨는데 저처럼 혼자 사시면서 독서로 위로받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사귀는 건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차 마시면서 책 얘기 나누고 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에요. 이런 감정을 62세에 다시 느낄 줄 몰랐어요. 반면 전 남편은 들리는 소문으로는 구로구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고 일자리도 구하지 못해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하고 있다더라고요. 68세에 편의점에서 밤새 일한다니 그 나이에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상상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바람 피웠던 여자들도 모두 가족들에게 들켰어요. 댄스 강사는 학원에서 잘렸고 마트 계산원은 남편한테 이혼당했어요. 경로당 할머니는 자녀들이 요양원에 보내버렸다고 하고 복지관 자원봉사자는 복지관에서 퇴출됐어요. 제 친구였던 미숙이는 남편한테 들켜서 큰 스캔들이 났는데 다행히 이혼은 안 했지만 집에서 완전히 감시받으면서 살고 있다더라고요. 핸드폰도 검사받고 외출도 자유롭게 못한다고 해요. 정말 모든 게 인과응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단순해요. 더 이상 참지 마세요. 특히 저 같은 50-60대 여성분들 통계를 보면 요즘 황혼 이혼이 정말 많이 늘고 있어요. 2024년에 50대 이상 이혼이 전체 이혼의 37.6%나 된다고 해요. 그리고 법도 많이 바뀌었어요. 연금 분할, 재산 분할, 가사노동 인정. 예전보다 훨씬 유리해졌어요. 중요한 건 준비를 철저히 하는 거예요. 증거 수집, 재산 파악, 법적 상담. 이 모든 걸 미리미리 해놓으세요. 특히 요즘은 자녀들도 부모의 이혼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제 경우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자녀들이 반대할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엄마가 행복하게 사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지지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나이가 60이든 70이든 새로운 시작을 할 권리가 있다고요. 저는 62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예요. 실제로 요즘은 황혼 재혼도 많아졌어요. 2024년 전체 혼인의 12.4%가 재혼이라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혹시 김철수 씨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37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각자 길 가요.
그리고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한 여자만 사랑하면서 사세요.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 많이 남겨주세요. 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 내세요. 진짜 마지막으로 혹시 궁금한 분들을 위해 네,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12억 받은 것보다 자유롭게 된 게 더 기뻐요. 그리고 새로운 인연. 다음 달에 첫 번째 여행을 함께 가기로 했어요. 제주도로요. 62세의 새로운 시작.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혹시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